저는 야구와 권투를 아주 좋아합니다. 권투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무하메드 알리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무하메드 알리가 헤비급 챔피언으로 활동할 때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인데 무하메드 알리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권투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헤비급 챔피언들의 열전을 제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권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격투기도 나오고 무하메드 알리 이후에 타이슨이 반짝하다가 그 이후로는 또 물론 슈가레이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는 것은 야구입니다. 야구 중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고 1964년부터 지금까지 한 53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루에 지금까지 한 하루 평균 2~3시간은 항상 스코어를 체크하고 실황을 듣고 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골프를 쳤으면 아마 타이거 우즈처럼 쳤을 것이고, 그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이병철 씨처럼 벌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야구를 통해서 행복했지만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덕을 봤는데, 야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영어와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야구를 즐기다가 보니까 거의 저절로 영어와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우선 일본어를 왜 배우게 됐느냐.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일본어 책을 좀 읽고 싶었어요. 부산에 생활했을 때인데 그 낡은 책방에 가보면 일본 책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간단한 문법책을 가지고, 그때는 일본어 학원이 없었습니다. 문법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한자가 많이 섞이니까 아주 쉽게, 그때는 뭐 고등학교 때니까 한자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를 아니까 대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본의 RKB 마이니치라고 후쿠오카에서 방송하는 야구 중계 방송을 들었습니다. 야구 중계 방송은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중계 방송 듣고 일본 책을 그냥 마구잡이 읽고 문법 연구하고 문법을 조금 배우고 하니까 저절로 일본어에 대해서 자신이 생겨서 6개월 되니까 일본어 책은 읽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군에 들어가서 공군에서 일본 자위대하고 연락하는 그 비행기 관제부대에서 그런 역을 맡게 되어서 전화를 통해서 일본 자위대 사병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회화가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배웠느냐? 그때 야구 잡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미군 부대에서 야구 잡지를 보다가 그것을 폐기 처분하면서 판 것을 부산에 가면 광복동에서 들 것 같은데 잔뜩 사놓고 팔곤 했습니다. 또 미국 문화원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야구 스코어를 전해주는 신문이 있고 해서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올해는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야구 잡지를 사가지고 야구가 즐거워가지고, 그때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명예의 전당에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윌리 메이즈, 미키 멘틀, 로즈 메리스, 프랭크 로빈슨 같은 이런 선수들이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 스코어, 이야기, 그걸 보기 위해서 잡지를 잔뜩 사놓고 밤새워 읽었습니다. 제가 절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닙니다. 그 야구 스토리가 재밌어서, 또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 아닙니까? 자세한 기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어로 된 야구 잡지를 읽을 때는 잘 모르죠. 사진을 찾아봐야 되지만 저는 사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꾸 읽다가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도 거기 자주 나오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야, 근데 그랜슬램 같으면 이게 만루 홈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읽다가 보면 이게 그랜슬램이 만루 홈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이런 식으로 영어 속에 파묻혀버린 거죠. 영어의 바닷속에 빠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면은 영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일일이 사진 찾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영어의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헤엄도 못 치고 해가지고 물을 많이 먹지만은 그렇다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저절로 영어를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영어의 바닷속에 들어간 거죠. 야구가 만든 영어의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야구 잡지만 읽어서는 만족이 안 됐어요. 야구 중계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그때 미군 방송 AFKN이라고 미군 방송이 한국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채널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라디오. 그때 단파로 미국에서 AFRTS라는 콜사인인데 해외 주둔하는 미군들한테 야구 중계 방송을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단파입니다, 단파. 그래서 제가 단파 라디오를 특별히 사가지고 이 단파 라디오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 히어링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야구는 어떤 규칙이 있고 틀이 있으므로 이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의 진행 과정과 결합시키면은 그 중계방송하는 사람의 뜻이 이 뜻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추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귀가 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영어가 두렵지 않았어요. 타임지를 그냥 가지고 사전 없이 읽었습니다. 타임지. 시사 잡지죠. 타임지. 영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전 거의 찾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공군에 들어갔을 때 레이더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군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회화를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회화를 배운 경우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회화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독해력입니다. 영어로 쓰여진 신문과 잡지를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어를 배우는 효과의 한 80, 90%는 거기서 보는 거죠. 영어로 쓰여진 책을 본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됩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회화 중심보다는 저는 독해 중심 교육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회화로 넘어가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은 이른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면, 즉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한계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독해력이 충실하면은 문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해력 중심의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는 일본어와 영어를 알게 되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1971년부터,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만 26살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아니까 흡수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미국 사람도 만나고 일본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우선 흡수할 수 있는 정보 양이 많아지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하버드 대학의 니만 펠로우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있으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를 써먹었지만은 역시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때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문법이 완전히 거꾸로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거꾸로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영어를 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바꾸듯이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려운 게 히어링이죠. 듣는 거죠. 거기서 또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영화, 한국말로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말 대사가 나올 리가 없죠. 영화 구경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히어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영화가 현실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 상황과 그 말을 유추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화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듯이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 누군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쉽게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미국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어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구를 많이 알면은 요새 또 덕을 봅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먹서먹할 때 야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구 이야기를. 야구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과 공통된 화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도 치지 않고 와인에 대해서도 무식한데 야구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보다 제가 많이 아니까 야구를 화제로 꺼내면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야구는 그 속에 많은 드라마가 있고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야구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9회 동안 쭉 지켜보면은 인생 축도판입니다. 야구도 인생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쪽에 행운이 쏠리고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잘 봅니다. 또 야구를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오늘은 4분 나와서 한 번도 히트 못 치고 그 다음 날에는 만루 홈런 치고 이렇게 기복이 참 심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미국에서는 160게임을 하니까 160게임을 딱 들여다보면은 역시 자기 실력대로 갑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복은 있지만은 그 선수의 실력에 맞는 성적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구는 인생이고 인생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산문보다는 시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에는 페이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통해서 영어를 쉽게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조갑제 TV의 모토가 재미있고 유익한 TV가 되자. 그래서 제가 야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